되려고 하면 이제 오케이. 끊으셨죠? 응, 오케이. 여러분이 영업을 잘하려고 하면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당위성. 경영천재의 필수품이에요. 자, 경영천재라고 제가 얘기했죠.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영업천재가 돼야 경영천재도 돼요. 영업을 잘한다 그러면 경영천재가 되는 거예요. 경영이 쉬워져요. 맞아요? 영향력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오케이. 자, 그걸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그걸 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감성과 질문이라고. 자, 질문을 잘하잖아요. 답이 바뀌어요. 질문을 잘하면 답이 바뀐다고. 고객이 다른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보험료는 훨씬 더 적어지면서 보장이 5배가 많아지는데 계약을 못할 이유가 있나요? 사모님이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사모님이 반대를 하면 사모님이 모자란 거고 당신이 결정을 못하면 당신이 모자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 맞네요. 사인을 못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3,000 벌고 싶어요? 500 벌고 싶어요? 3,000. 오케이. 자, 어떤 대답이 나올까? 3,000. 난 무슨 대답이 나올지를 알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질문 잘하는 게 영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뭐 언년하고 자꾸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지? 아닙니다. 오케이. 자, 보세요. 질문 잘하는 게 영업 잘하는 비결이에요. 근데 거기에 감성이 담기면 사실은 훨씬 더 파워가 세집니다. 말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공부를 좀 할게요. 제가 자료 하나씩만 잠깐 나눠드릴게요. 자, 그거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는 안 봐도 될 것 같고. 요건 좀 잠깐 끊어놔도 되지 않을까? 오케이. 이 도표를 과거에 보신 적이 있는 분? 이 도표를 잠깐 보신 적이 있는 분? 처음 봐요? 오케이. 그 밑에 써져 있는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박문수 선생님, 밑에 써져 있는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인간의 의식은 총 1000단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크게 17단계로 구분됩니다. 파워는 200룩스. 200룩스 이상의 의식에서 나오는 에너지이며 창조와 성장을 가져오는 에너지. 포스는 200룩스 미만의 의식에서 나오는 에너지이며 분열과 퇴보를 가져오는 에너지. 오케이. 자, 기준점이 뭐예요? 200룩스. 200룩스. 용기가 긍정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것은 포스예요. 포스라는 건 뭐냐? 억지로 사람을 끄는 힘. 근데 그것은 뭘 가져온다고? 분열과 퇴보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200룩스 이상에서는 뭐가 생겨요? 창조와 성장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의 지금 의식 수준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자, 의식 수준이라는 줄도 있고요. 감성의 줄도 있고, 그 다음에 자, 그 행동의 줄도 있어요. 그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주 느끼는 의식, 감정, 행동을 체크를 해 보세요.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거든요. 여러분의 의식 수준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일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의식이 좋아지질 않기 때문에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의식 수준에서 여러분이 자주 느끼는 의식. 자, 이번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욕망입니다. 욕망.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될 거야. 안 될 수도 있어. 이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오케이? 저 18새끼가 이거 뭐예요? 분노예요. 아, 18놈. 이거 이건 뭘까? 이 자존심이에요. 오케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위에는 없어요? 위에 거, 아래 거 한번 다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체크를 해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라고. 내가 주로 느끼는 의식이 뭔지. 이게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뭔데? 깨달음을 자꾸 느낀다는, 자주 느낀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 동영상 보고 깨달음 많이 느꼈어요. 그런 거예요? 응. 그거는 깨우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성이야, 그거는. 아, 이게 이거구나. 이거는 이성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깨달음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감각 같은 거야. 자, 다 적었어요? 자, 감성에도 적어봐요. 감성에서 자주 느끼는 거. 갈망이 뭔지 아세요? 간절한 희망이 갈망이에요. 하나는 뭐죠? 하나? 상대가 너무 아파 보이잖아요. 근데 내 가슴이 아픈 거. 상대가 아픈데 내 가슴도 아픈 거예요. 그게 하나예요. 상대가 왜 기뻐서 우는데 나도 기쁘잖아요. 그런 경우. 그게 하나죠. 누구를 이걸 분석을 한번 해줄까? 자, 나를 분석해 주십시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오케이. 자, 박문수 선생님. 뭐에 체크했는지 한번 볼까요? 무기력, 두려움, 자존심, 이성, 기쁨. 예. 자, 그러면 자, 이제 제가 확인을 한번 들어볼게요. 무기력을 언제 느껴요? 이제 아까 뭐 이렇게 전화를 하던가 음. 그런 거 할 때 좀 잘 안 됐을 때나 이제 저는 이제 나가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얼마 안 돼서 이제 나가서 제가 이제 어떤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무기력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C8 출근 안 해. 몰라. 뭐 될 대로 되겠지. 그리고 퍼져 있는 경우는 무기력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 정도까지 가요? 그거는 그 정도는 아니고? 오케이. 자주 느껴요, 이거를? 자주는 아닌데. 자, 무기력은 감정이 뭐냐? 감정이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절망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도대체 희망이 안 보이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 사람은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 포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일하러 안 가는 거예요. 무기력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건 심각한 상태죠. 이것도 질환 중에 하나예요. 정신질환이야. 그리고 이것이 오래되면 이제 움직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저는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상태는 안 가죠, 잘? 우리 양성원 선생님. 그 상태로 갔다가 빠져나왔습니다. 언제 갔었어, 그걸?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이게 상사병이 뭐냐? 사랑하던 여자가 떠나갔잖아요. 그러면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사가 다 귀찮거든요. 이해하기 싫더라고요. 당연히 싫죠. 빠져나오는 방법은? 새로운 사람을 만남. 그렇죠. 그것도 뭐 시간이 지나니까 좀 해결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된 거예요? 진짜? 100%는 아닌데 100% 아니에요, 그게. 자, 보세요. 해결하는 방법? 간년 잊고 새년 찾아라. 새년을 찾는 건 이건 욕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 기운까지는 왔어? 네. 지금 욕망 상태. 오케이. 본인은 욕망이 없나 보지? 욕망에는 체크를 안 했고 두려움만 체크를 했어? 그래요? 돈 많이 벌고 싶다가 강렬하지 않구나. 욕망이 그거야. 한 달에 5천을 벌고 싶은 간절한 희망이 없는 상태지? 들어보세요. 김성관 선생님. 네. 어디 자리 좀 저쪽에 거기 앉으실래요?
막 버리고 이러시네. 오케이. 두려움은 뭐예요? 이 사람이 안 해준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상태가 두려움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욕망. 이번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나도 요번 썸머에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욕망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긍정이라고 부정이라고? 부정?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 욕망을 가지고서는 고객한테 계약을 받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욕망을 가진 사람이 주로 하는 행동이 뭘까요?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욕망을 가진 사람이 하는 행동, 집착. 계속 붙들고 늘어지죠. 그리고 말을 계속 하죠. 말이 길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계속 말을 많이 해요. 왜 말을 많이 하는 거지? 자신감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팔릴 것 같으니까. 말을 많이 해야 팔릴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고객은 뭐 하고 싶다고? 도망가고 싶다고. 오케이. 자, 자존심이 자주 손상이 돼요? 자존심에 체크를 했네? 자존심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구나. 고객을 만나러 갔는데 고객이 비과? 나를? 그런 건 아닌지 아직 잘 모르니까 이게 네. 설명을 하다가 막히거나 제가 모르는 게 있고 그러면 아하.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준비가 안 됐는데 영업하러 다니네. 오케이. 이건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닌데 원래 정석대로라면 내가 준비가 덜 돼서 미안한 거지, 죄송한 거지. 근데 왜 자존심 상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만큼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저 스스로 조금 자존심의 의식을 체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존심 거기에 체크했어요? 본인은 어떻게 자존심이 느껴지죠? 언제? 고객이랑 상담을 할 때 예. 제가 이제 고객보다 어쨌든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허. 전문가는 맞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죠. 안 하는 아하. 거죠. 그래서 계약이 안 되거나 아니면 저와 같이 입사한 다른 친구는 뭐 예를 들어 저보다 잘하고 있는데 나는 어쨌든 뒤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오케이. 이 자존심의 상태가 위험한 상태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자존심이 극도로 많이 손상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적당하게 자존심이 손상되잖아요. 안 변해요, 사람이. 언제 변하는지 알려줘요? 자존심이 극도로 손상되면 사람은 변해요. 그런데 대체로 부정적으로 변하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존심이 극도로 손상되는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야, 너는 왜 생긴 게 요 모양이냐? 이러니까 인마 네가 요 모양밖에 안 되는 거지. 너 인마 영업이 안 돼, 이 새끼야. 그러고서 영업이 되냐, 이 새끼야. 너는 이 새끼 안 돼, 이 새끼야. 아이고, 이 새끼야. 가서 집안 살림이나 해, 이 새끼야.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존심이 극도로 손상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생기죠? 이 개이 새끼가 말이야. 이 씨팔 새끼가 말이야. 그런 감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무슨 감정? 미움이 아니라 경멸의 감정이 생겨요. 미움보다 더 큰 것이 경멸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 사람 행동을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과장해서 표현해요. 이 18새끼야, 너보다 내가 더 나아, 18놈아, 이러면서. 나 이 새끼야,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었거든, 이 새끼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됐다. 자, 너는 왜 이 모양으로 생겼냐? 이러면서 자존심을 손상되게 했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경멸의 감정이 생기다가 분노가 이제 폭발을 할 정도가 되면 여기서도 한 대 치거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세게 치거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다쳐요. 다치죠? 네. 오케이.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예? 경찰이 와서 말렸어. 그리고 이제 정리가 됐어. 죄송합니다 하고 헤어졌어.
오케이. 나는 이제 어디로 갈까요? 싸워서 이겼어. 아니면 정리가 됐어. 나는 이제 어디로 갈까요? 죄의식. 박문수 선생님 어디로 갈까?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가 뭐게? 네. 무기력. 그럼 이제 다음날 그날 저녁에 술을 얼마만큼 먹게?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먹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하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얼마 동안? 계속. 계속. 그리고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럴 걸 아마? 그래서 영업을 포기하지요. 그럼 이제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이제 월급쟁이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잘리지 않을 만큼 일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긍정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럴 때 긍정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자발성. 자발성으로 가지는데 그게 그냥 가지지 않아요. 딱 한 종류의 사람만 이 자발성의 상태로 갈 수 있어요. 너는 왜 요 모양 요 꼴로 생겼냐? 네가 임마 요 모양 요 꼴이니까 이 새끼야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긍정으로 변화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 절박한 사람. 당신이 이 사람한테 보험 계약을 못 하잖아? 당신 아이가 수술을 못 받고 죽어야 돼. 근데 그 고객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가라고 이 새끼야. 씨팔로만 가라고. 가라고 이 새끼야. 가 씨팔로만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계약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받아요. 아니죠. 내 아이가 내 아이가 죽는다니까. 그러면 고객이 무시를 하잖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라고 이 새끼야 빨리 가. 무시하면서 손으로 확 훑어내리기도 하고 계약서를 주니까 계약서 쫙 찢어가지고 가라고 이 새끼야 쫙 찢어서 버렸어. 포기하고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한 번만 더. 고객이 이렇게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해도 못 가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집어 던지면 기싸대기를 때리면 영업사원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절박한 상황에서는 울어요. 울지요. 오케이. 뭐라고 하면서 울까요? 진실을 얘기하면서. 진실을 얘기하면서. 진실이 뭔데? 내 아이가 죽는. 내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저 두들겨 패도 괜찮은데 이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들을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제 뭘 얘기할까요? 절박한 사람은 진실. 자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고객이 때리던 걸 계속 할까? 아니요. 못해요.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 이놈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달라붙는지를 이제 이해가 됐어. 맞아요? 근데 글쎄 계약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드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보험료는 보험료는 줄어들고 보장은 더 많게 하고 이 얘기를 한다고?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장님, 제 아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더 강력하게 울걸요 아마?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오케이. 제가 지금은 사장님한테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 이 은혜를 꼭 갚을 테니 아이를 살릴 수 있도록 한 번만 배려 좀 해주십시오. 안 되겠습니까, 사장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100%죠. 100%가 될까요? 가능하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뭐라고? 감성이라는 거예요. 감성. 감성은 언제 나와요? 좋은 감성은 이렇게 절박하지 않으면 좋은 감성이 나오지를 않아요. 자, 자발성이 뭔지 아세요?
그 왜 당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이따구로 일을 하냐고 고객이 이렇게 무시를 하잖아요. 제가요 아빠 노릇도 못하고요 지금까지 무의도식 하면서 마누라한테 기생해서 살았거든요. 전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의식 수준이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거기 있죠? 중용 위에 고객이 기싸대기를 때리잖아. 근데 고객한테 덤비지를 않아. 고객은 이럴만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중용이에요. 아시겠어요? 고객이 기싸대기를 때리고 나를 개무시해도 참고 고객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해요. 그래서 덤비지를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래도 고객이 계약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속사정을 얘기한다고. 저는 언제 그걸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오케이. 책 팔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공부가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정말 책 한 권만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울었어요. 정말 공부가 하고 싶거든요. 한 권만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아니 너무 대단하지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게 우린 그런 경험을 실제로 했잖아요. 이런 경험을 모든 교육생을 다 이런 경험을 간접 경험을 다 시켜요. 우리 강의장에 오면 그래서 우는 게 일이에요. 한 달 동안 공부하잖아요. 그 중에 한 반은 15일 동안은 울어야 돼. 이렇게 울어야 영업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럼 감성으로 영업하는 능력이 생겨요. 누구라도 휘어잡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남편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아이들 변화시킬 수 있고요. 웬만한 사람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상태에 들어가면. 친구 변화시키는 게 간단해요. 자, 친구가 무의도식 하고 있다. 야, 이 새끼야, 너 왜 이따오로 살아? 왜 이따오로 사냐고, 이 새끼야. 일을 해, 이 새끼야. 일을 하라고, 이 씨팔로마. 그럼 네가 뭔데 날 신경 써 해보세요. 네가 뭔데 날 신경 써. 씨발로만 네가 잘 사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런다. 네가 씨팔로만 잘 사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네가 이러는 걸 보면 씨팔로만 기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어. 씨팔로만. 왜 이렇게 살아 이 새끼야. 자, 나한테 덤빌 수 있을까요? 돈으로. 못 덤비죠. 왜 못 덤빌까요? 왜 못 덤빌까요? 야, 이 새끼야. 너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이 새끼야. 있어, 없어, 이 새끼야. 나가서 노가다라도 해, 이 새끼야. 네가 5만 원 벌어서, 바람마, 쟤는 18만 원 번다고 그러더라. 5만 원 벌어서 아내한테 4만 원 갖다 주고, 그동안 당신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속 해봐, 이 새끼야. 그리고 너 10,000원 가지고 밥값하고 담배 사 피우고, 그렇게 일주일만 살아봐, 이 새끼야. 그리고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봐, 이 새끼야. 그럼 네 인생이 바뀌어, 이 새끼야. 너 18년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 새끼야. 한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얘가 나한테 기분 안 나쁘죠? 왜 안 나쁠까요? 네가 18년만 잘 사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이 개새끼야. 넌 18년만 머리도 있고 똑똑하고 야무진 놈이 왜 이렇게 살아? 너 맞고 변할래? 그냥 변할래? 그냥 말할래요. 오케이. 일로 와. 나랑 가서 소주 한잔 하자. 그리고 소주를 사주면서 저 내일부터 일주일만 노가다 판에 가서 일해, 임마. 그러면 네가 에너지가 생길 거야. 알았어? 18새끼가, 씨. 자, 한잔 하자. 그러면 이제 어떡할까, 친구가? 고맙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 하는데? 감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 수준이 올라가야 돼. 근데 의식 수준이 올라가려면 이 자존심이 상하는 그 상황을 넘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어디로 넘어갈까요? 자발성이 저절로 나와요. 내 치부를 드러내는 일. 아빠 노릇도 제대로 못했고 무의도식 하면서 살았고 마누라 고생시켰고 애들한테도 좋은 아빠 역할을 못했고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걸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객이 더 이상 나쁜 짓을 나한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고객한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는 얘기도 자발적으로 해요.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아이를 살려야 되거든요.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아이를 죽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를 죽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감정일까요? 책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장님, 아이는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죽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 은혜를,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고객은 뭘 느낄까? 아, 해줘야겠다.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다가 안 느껴질까? 이게 무슨 감정인 줄 아세요? 아이를 사랑합니다. 내 아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감정을 보여주니까 이것도 아름답게 보여.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객이 사인해 줄까요? 네. 오케이,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계약금도 입금해줬어요. 자, 고객이 고마울까요? 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주면 고객이 고마울까요? 얼마만큼?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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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할까요? 자, 이제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맞아요? 네. 고객이 얼마만큼 고마울까요? 너무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고맙지 않을까요? 자, 이 의식은 뭐예요? 기쁨, 감사, 축복,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의식 수준이 얼마가 됐어요, 지금? 54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가 되면 내가 병원에 갔는데 아내도 고맙고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것도 고맙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수술을 받아서 살았어요. 그러면 뭐 할까요? 그분 찾아가서 사장님, 제가 아이가 살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뜻으로 큰일 한번 할게요.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고객은 나를 더 도와주고 싶을까요? 더 도와주고 싶을까요? 맞아요? 네. 이 의식 상태에 가면 안 되는 일이 없다요. 이 의식 상태에 가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여러분, 고객한테 그런 감사함을 느껴? 처음에는 느꼈었지? 첫 고객한테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 지금은 왜? 눈물이 나서? 제가 휴지통을 3개를 놨던 것 같은데? 아니, 옮겨놨어요. 오케이. 자, 이 감정 상태에 푹 빠져서 영업을 하잖아요. 이 감정 상태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면 영업이 대단히 많이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저 보세요. 아침에 인사 연습 10번 하라고 그랬죠, 제가. 저에게 연봉 12억의 꿈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 연습을 아침에 10번 한다. 이걸 왜 하라고 할까요, 제가? 의식 수준 540 상태가 돼서 영업하라고. 이 상태에서 TA를 하면 잘 될까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TA를 하면 잘 될까요? 언어가 다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공감이 되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의식 상태에 들어가 있지 않고 어떤 상태에서 영업을 해요? 이성이라고 체크를 했는데 이성은 언제 느낀다는 거예요? 응? 언제? 그냥 모르는 거를. 모르는 걸 알게 됐을 때, 오케이. 자주 느껴요? 아니,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배우는 거 중이니까 아무래도. 오케이. 얼마나 자주 느껴요?
그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 의식 수준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럼 또 체크한 거 뭐예요? 기쁨? 언제 기쁨을 느끼죠? 자주 느껴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다고? 근데 기쁨의 체크를 했어. 언제 느끼냐고. 뭐 일단은 이제 전화해서 네. 뭐 고객하고 약속 잡고 그러면 약속 잡히면 그 기쁨을 느껴? 왜냐면 뭐라 그랬지? 1차적인 네, 1차적인 그거에 그 감사함이 막 가슴에서 우러나와? 그 정도까지는 안 돼? 그럼 이게 가짜인데? 가짜야. 근데 언제 나오는 기쁨 같은 걸 느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을 때 사람들 다 울지요. 왜 울까? 감동.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고마워서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정도를 느껴야 감사함이 있는 거야. 이런 걸 깊이 느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바뀔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느끼고 영업해? 아니요. 지금 저한테 공부를 한 사람 중에 이거를 잘 느끼는 사람은 1월 달에 교육 받았는데 2월 달에 5천만 원 했고요. 3월 달에 3,500 벌었고 4월 달에 8,000원 벌었어요. 이거 경험하고 나서 그게 됐어요. 고객한테 가잖아요. 사장님 시간 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얘는 이렇게 인사해요. 얘 뚱뚱하거든요. 약간 뚱뚱해요. 팔자 걸어요. 이러고 다녀, 얘가. 그 영업사원으로 신뢰가 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얘가 이런 깨우침을 얻었어. 그래서 고객이 시간 내주는 게 너무 고맙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빌라를 구경을 여기저기 한 3군데, 4군데를 보내줘. 구경을 시켜줘.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해. 말도 잘 못해. 그리고서는 저녁에 계약을 안 하고 그냥 가잖아? 사장님, 식사하고 가셔요. 제가 식사 대접 해드릴게요. 그리고서는 식사하러 가서 뭐 하느냐? 사장님, 근데 고향이 어디셔요? 거기서 얼마 동안 사요? 이걸 얼마 동안 하는지 아세요? 2시간 동안 이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 끝나고 이제 식사 끝나고 나오잖아요. 얘 술도 못 먹는데 얼굴이 빨개지도록 술 먹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고객이 갈 때, 오늘 시간 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를 딱 해. 그리고 차가 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 그러면 고객은 그걸 보고 뭘 느낄까요? 이놈이 아주 열심히 하네. 아주 저놈이 됐구만. 자, 저녁에 전화 와서 가기 전에, 오케이. 당신이 열심히 하니까 내가 사인해 줄게. 꼭 내 아들 같기도 하고, 참 멋있네. 응? 이러고서 사인해 주고 가는 거야. 저한테 메시지가 와요. 원장님, 끝까지 정성을 다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정성이 시작이요 끝이다.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한 얘기가 이 얘기거든. 고객한테 끝까지 정성을 쏟아라. 걔가 하는 얘기가 정성이 시작이요 끝이다. 원장님 정성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8천만 원 계약이 나온 거예요. 8천만 원을 벌게 된 거예요. 4월 달에. 아시겠어요? 여러분한테는 이런 감성이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생기지? 수혜도 돼야지 수료해. 수료할 거예요? 해야죠. 자, 카드 내 그럼. 이거를 엉엉거리고 울면서 느끼는 작업들을 다 해요. 그럼 의식 수준이 올라가요. 어디로? 54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 일한다. 자, 고객은 지금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든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보험 한 건을 더 계약하는 건 죄악이다. 그러니 보험료를 줄여주고 보장이 더 많게 내가 붙들고서 컨설팅을 해야 된다. 제대로 컨설팅을 해주고 이분이 보험료를 줄어들면 나한테 고맙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재산 늘어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보험을 잘 가입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재산 늘어나는 게 중요해요? 보험 계약 잘하는 게 중요해요? 재산 늘어나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그거 먼저 알려드릴까요? 보험료 줄이고 보장 많게 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까요? 재산. 근데 재산 늘어나는 거 3년 만에 1억 늘어나는 방법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은 용의가 있으세요? 네. 그럼 제가 그거 알려드리면 사장님은 저한테 뭘 줄 거예요? 이러면서 돈 받아? 못 받아?
받을까 말을까? 받을 수 있겠어? 가슴으로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건 별도의 수입이야. 얼마 받을까? 3년에 1억 늘어나게 해주면, 그 방법을 알려주면 얼마 받을까요? 1,000만 원. 1,000만 원. 주세요. 알려드릴게. 근데 없지? 그거 어떡해? 얼마 있어요, 그럼? 30만 원. 예?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받으세요. 대신 재산 늘어나는데 뭐. 이 의식 상태에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 파워가 어떤 거냐면 500은 500의 10승만큼의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200은 200의 10승만큼의 힘이 있다는 뜻이고 20은 20의 10승만큼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200과 20의 차이는 얼마일까? 20의 10승이 뭐예요?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곱하기 20을 10번 곱한 크기만큼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용기는 200 곱하기 200 곱하기 200 곱하기 200을 10번 곱한 크기만큼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힘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100만 배 정도의 차이가 있답니다. 100만 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용기를 가진 한 사람의 힘은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 100억 명과 맞먹는 힘을 가지고 있다. 100억 명이에요. 100억 명. 100억 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배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차이가? 수치심을 가진 사람 100억 명과 용기를 가진 한 사람의 힘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파워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영업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삼성생명에서 왔걸랑요. 혹시 보험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부끄럽죠? 이게 보험 설계사, 아줌마 보험 설계사들이 이렇게 해요. 아줌마 됐어요. 이러면 어떡해요? 아이고, 다행이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지. 누구 이기지를 못해. 말 됩니까? 여자가 성폭행을 당하거나 성희롱을 당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힘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남자는 더 완력을 써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수치심을 느끼면 여자는 당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해야 돼.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해야 돼. 자, 용기는 파워가 얼마라고? 200. 자, 200의 10승. 자, 사랑은 파워가 500의 10승이에요. 그럼 사랑과 용기의 차이는 얼마 정도 될까요? 2의 10승과 5의 10승 차이겠죠?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느냐? 1000만 배의 차이가 난대요. 이거 무슨 말이죠? 용기도 긍정인데 용기를 가진 한 사람, 1000만 명의 힘과 사랑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의 힘이 같다는 뜻이에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그러워요. 항상 너그러워요.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 영업하러 갔잖아요. 저 사장님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장님, 커피 한 잔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용기 있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씩씩하게 해요.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을 가진 사람한테 가서는 깨갱거려요. 아이고, 날씨가 더운데 고생이 많구만. 일로 와요. 일로 와.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줄까? 그래, 여기 앉아. 더운데 고생이 많네? 몇 살이요? 앉아. 괜찮아. 그리고 커피 한 잔을 타줘요. 얘가 어떻게 할까요? 깨갱해요. 맞습니까? 왜 그러죠? 알아서 굴복해. 맞아요? 왜 굴복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착 보면 알아요. 맞습니까?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은 의식 수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개인 사람 됨됨이를 보면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위하고 정성스럽게 하고 이러는 것들을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해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훌륭한 영업사원이 되려면 뭘 키워라? 여러분의 의식 수준을 높여라. 어디로? 어디까지? 540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영업을 잘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언어 훈련이 되잖아요. 말을 많이 안 해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언어의 10분의 1만 써도 영업이 돼요.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방법이 있다면 관심이 있으세요? 뭐 어떤 방법이 있죠? 알려드리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그냥 가세요. 농담하신 거 압니다. 자, 보세요. 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욕망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선생님,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대단히 많이 좋아할 겁니다. 사장님, 여러 사람들이 5천만 원씩을 벌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5천만 원이 돼요. 혼자서 얘기해요. 왜 얘기를 많이 하죠? 의식이 안 되니까 언어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훌륭한 영업사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하다. 진짜가 되려면 뭐 해라? 여러분의 의식 수준을 높여라. 근데 이걸 높이는 방법은? 훈련. 이건 훈련하고 달라요. 저희 강의장에는 여러분의 의식 수준을 540까지 올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최소한 5가지 체험이 있어요. 엉엉거리고 우는 체험이 5가지 과정이 있어. 그걸 하면 그냥 여러분은 그냥 눈물 바닷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집에 가면 아내하고 관계가 개선이 되고요. 아이하고 관계가 개선이 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개선이 되고 고객들한테 가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의 큰절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영업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밭에 푹 들어가잖아요. 아침에 인사 연습 딱 10번 하면 이 마음이 또 유지가 돼요. 얼마나 좋아. 그럼 영업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자, 감성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오케이. 자, 그럼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 결과를 만들게 돼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한 달에 1억을 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세상을 그만큼 많이 이롭게 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비약적인 성장 발전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벌 수 있을까요? 김성관 선생님, 저희 동영상 많이 보셨어요? 네. 얼마나 보셨어요? 10번. 10번? 10개. 아, 10개 봤다고. 많이 안 봤는데. 오케이. 그리고 영향력이 있다? 그럼 직원들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고객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가슴으로, 감성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까지 안 가고 그냥 팔기에 급급하면 절대로 여러분은 한 달에 5천만 원, 1억을 벌 수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되지 않아요. 근데 유지도 안 될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보험 설계사들이 100명이 입사하는데 1년이 지나면 몇 명이 그만둬요? 90명.